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는 2019년형 제네시스 G70입니다. 1년 만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래도 이것저것 좀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과연 이전 모델에 비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차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대 또는 제네시스에서 나올 만한 차가 나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스팅어를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G70이 좀 더 새로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굉장히 넓고 낮습니다. 휠베이스나 이런 전장이 그렇게 긴 차는 아닌데 가장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는 양 끝단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릴도 굉장히 길고 낮은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범퍼 하단에 있는 방향지시 등이나 이런 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뾰족하고 뭔가 이 하단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쉬 타입, 그물형의 그릴 타입을 적용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그물망 모양을 한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 연결 부분에 뭔가 이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고요. 이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밀 그런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로우빔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하이빔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다시 로우빔으로 낮춰줬다가 다시 하이빔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측면이 굉장히 좀 롱 로즈 앤 쇼테크, 그래서 앞에 보닛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트렁크 부분이 짧은 전형적인 롱로즈 쇼테크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휠하고 이 타이어가 바뀌었는데, 일단 미쉐린의 225 40 ZR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멀티 스포크 휠이었는데 이제는 5 다크 스포터 휠로 들어가서 뭔가 좀 더 브레이크의 이런 열이나 이런 걸 좀 더 냉각 같은 거를 효율을 좀 더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렘브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고성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약간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휠을 줄이면서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이렇게 좀 좋게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타이어 휠이 브레이크가 내는 열을 빨리 냉각시켜서 조금 더 이런 제동 효율을 높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부 지금 보이시진 않을 텐데, 하부에도 언더커버를 확실하게 해서 뭔가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공기 역학, 공기 저항이 0.28cd라고 합니다. 이 급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측면이 유려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면서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만히 있어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테일램프 라인이나 듀얼 머플러라고 하죠. 듀얼 머플러가 이 3.3 모델에는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굉장히 이런 약간 그런 디자인 요소긴 하지만 이렇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메쉬 타입이고요. 참고로 2.0 터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트윈 머플러가 들어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3.3 고배기량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머플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닛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스리프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면은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엔진룸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엔진룸에 스트럿바를 해서 이런 강성을 높인 게 보이고요. 그리고 3.3 트윈터보 V6 엔진이에요. 그래서 6기통짜리 이렇게 실린더 3개씩 이렇게 해서 터보 하나씩 달아서 이런 엔진룸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2.0 터보, 그리고 2.2 디젤, 그리고 3.3 트윈 터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엔진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2.0 터보를 타봤는데
그때도 뭐 250마력에 뭐 34토크 정도 되는 굉장히 2.0 터보치고는 고성능에 가까운 파워 트레인이어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3.3 트윈 터보를 타보니까 이게 웬일이지? 2.0은 정말 장난감 같고 뭔가 등이 자꾸 시트에 파묻힐 정도로 굉장히 성능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370마력이나 되고 최대 토크도 52, 54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 흔히 말하는 제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7초, 공식적으로요. 4.7초가 나올 정도로 꽤 우수한 가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네시스 2019년형에 달라진 점. 자, 원래 이 G70에 스마트 트렁크가 없었죠. 왜냐하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뺐어요. 그러지만 19년형에는 소비자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서 스마트 트렁크도 없어. 그래서 요번에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드를 누르면은, 자, 이게 얼마나 이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 짐들은 좀 용서를 해주시고,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 이 버튼은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딱 누르면은 이게 아니라 텅 하면서 이게 스프링처럼 퉁 올라가서 이렇게 열리고 퉁 닫혔는데, 이제는 이렇게 버튼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스마트 트렁크를 넣는데 차 무게가 한 30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뺐는데 요번에 출시된 2019년 모델에는 무게를 손해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시스템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의 G70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12.3인치 3D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는 오늘 처음 봤는데, 먼저 본 기자에 따르면 이 3D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 라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비아냥은 아니지만 약간 좀 웃기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3D의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였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침에 그 출근 라이브 할 때도 이 차 탈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안경을 써야 되냐, 3D 안경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3D 안경 쓸 필요 없이 3D 안경 같은 경우는 편광 그 기법을 사용해서 3D를 보여주는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화면 자체가 이 3D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안 써도 3D로 보여요. 스포트 모드로 놓으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컴포트로 놓으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 에코, 그리고 스마트, 이런 식으로 총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드라이브 연동 모드일 때 이런 거고요. 모던으로 바꾸면은 이제 전체적인 화면이 모드에 상관없이 다 모던으로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로 바꾸면은 아까 이런 방식으로 스페이스인데, 이것도 3D예요. 3D 느낌으로 납니다. 아예 엣지로 놓으면은 아까 그 봤던 3D가 계속 나오는 거죠. 3D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3D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입체 효과를 끄면은 이제 2D 모양으로 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화면으로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 눈에 맞춘 3D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한 렌즈로 한 방향만 보기 때문에 이 3D가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D가 확실히 느껴져요. 계기판 앞에 요만큼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가 사람의 눈을 인지하고 그 인지한 사람의 눈에 맞춰서 이런 3D 스테레오 타입의 3D 화면을 연출을 해서 그 운전자에게 이런 입체감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빼고도 뭐 G70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퀼팅이 들어간 고급 나파 가죽 시트부터 해서 이 다이아몬드 퀼팅 꽤 비싼 거예요. 해서 이런 리얼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 뭐 알루미늄 이렇게 디테일 모양 이렇게 냈고요. 어디 한 군데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나름 고급 소재를 적재적소로 잘 배합을 했습니다. 물론 곳곳에 좀 약간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이 생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우레탄을 섞어서 뭐랄까 조금
만졌을 때 느낌이 그냥 싸 보이지 않는,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놓으면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소리 들으셨죠? 소리가 나면서 이거를 조여줘서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스티어링 휠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차체의 움직임과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재밌고 알차게, 그러면서도 고급스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내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풀옵션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ADAS 기능이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뷰 카메라가 있어서 보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 되고요. 그리고 전면, 뭐 좌측면, 우측면, 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면 드라이브 모드일 때 이러고 후진을 놓으면은 이제 후면, 뭐 좌후측면, 우후측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잘 돼 있고요. 오토홀드 기본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오토 스탑앤고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2019년형 모델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실내 공기 청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기 모드로 바꾸면서 단순히 내기 순환 모드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면 안 돼!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공기청정 이거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포름 알데히드 115, 이산화탄소 1116, 1126 이렇게 움직이고 초미세먼지 뭐 13,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이 기능을 켜고 도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네요. 사실 G70의 가장 큰 단점, G70의 가장 큰 단점은 좁은 뒷좌석이잖아요. 제가 한번 얼마나 좁은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편하게 앉는 자세, 시트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제 무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엉덩이 살짝 빼고요. 좀 편하게 앉는 자세입니다. 살짝 공간이 좁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뒷좌석 앉아 보겠습니다. 지금 다리 넣기가 살짝 불안하네요. 조금 좁긴 좁습니다. 앉아 볼게요. 무릎은 닿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릎이랑 아슬아슬한데 이 뒤에 시트백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쑥 파서 사실 무릎이 닿진 않는데 이게 사실 아까 그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발 넣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네요. 지금 1열은 굉장히 편한 상태지만 2열은 좀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위치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저는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어도 이 정도 나오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한번 뒷좌석 가보도록 할게요. 무릎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발을 넣는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확실히 발을 넣을 수 있으니 좀 더 편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자세가 그만큼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것도 좀 아쉽긴 해요. 안타깝습니다.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 차가 워낙 좀 낮은 지상고, 낮은 시트 포지션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뒷좌석에는 그렇게 큰 공간적인 배려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뒷좌석에도 앞좌석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죽 이런 팡팡한 가죽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있고 USB 단자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별다른 기능은 없지만 전 앞좌석과 똑같은 그런 모양이 들어간 꾸밈새가 들어간 이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나름 좀 뒤로 젖혀져 있어서 그렇게 앉았을 때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위안을 해보면서 이런 고급스러움 이런 뭐 알칸타라 재질이 들어간 거나 이런 스티치나 뭐 오디오 시스템 등등, 그리고 이런 디자인 등등에서 조금 심미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출발하기 전에 저희 이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해서 환기가 된 상태에서 창문도 열었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23, 포름알데히드 0, 이산화탄소 355입니다. 외기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 모드로요. 외기 모드로 달려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탔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타보세요. 타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이 차를 탄 적은 있지만 그때는 너무 잠깐 타서 이런 느낌을 못 느꼈는데 확실히 차를 현대차가 예전보다 확실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빡 듭니다. 이런 차체 기본적인 강성이나 이런 비틀림, 그리고 차체 거동의 일체감, 이런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완전히 완벽한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움직임까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차를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조금 일상주행이나 약간은 편안함을 원하면서도 가끔 원할 때는 이렇게 빡 달릴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빡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강력한 성능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탈 같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와, 핸들링, 와, 이렇게 빠른데 이 코너를 다 들어가? 와. RMDP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RMDPS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조향이나 이 운전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능력은 꽤 좋습니다. 기어 시스템은 이 전자식 기어 노브예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은 RND, 그리고 그 파킹 버튼은 있어요.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을 하고 싶을 때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를 누르는 순간 바로 수동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 레버를 뒤에서 밑으로 한 칸 내리기 전까지는 수동 모드가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4단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돌면은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기도 하는데 D 모드로 다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RPM을 더 적극적으로, 회전수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있고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그래픽을 지원을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주행에서도 몸이 흔들리지 않게 허리를 꽉 조여줍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컴포트로 놓으면은 싹 풀리고요. 정말 편안하게 풀립니다. HUD가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한 거의 8인치 정도로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간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표지판, 시속 지금 90km로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다라는 그 교통표지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속도 나오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방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한 속도가 90km이기 때문에 제가 96에 맞춰놓고 달립니다. 그러면은 차간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로 가면은 HDA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술로 활성화가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굽이진 코너에서도, 꽤 가파른 코너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잘 돌려줍니다. 그래서 차로 중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고, 그 카메라를 지나면은 다시 속도를 늘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외곽순환도로를 타면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봤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차는 정말 달리라는 차로 만들었는데 이런 운전자가 직접 달리지 않는 기능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건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HDA 기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형으로 바뀌면서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사륜구동에도 그 기계식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후륜구동에만 이렇게 그 기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H트랙 사륜구동에도 LSD가 들어가는 거죠. 차체 제어 장치라고 해서 ESC가 있잖아요. ESC가 기본적인 차체 제어를 해주면서 각 바퀴에는 TCS가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있고, 그리고 토크 벡터링 기능을 통해서 뭔가 구동력을 배분하고 브레이크를 하면서 차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유지해지는 기능이 있어요.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게 해주고, 안쪽 바퀴는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 제동을 해주면서 조금 더 코너를 민첩하게 돌 수 있고, 만약에 언더스티어가 날 경우에는 오버로 바꿔주고, 그리고 오버스티어가 날 경우에는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차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현대차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AWD 시스템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는데, 후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슬립도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하면은 드리프트까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운드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사운드예요. 가상의 사운드긴 한데, 이게 뭐 약간 억지스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거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이렇게 연결돼서 듣기 싫은 소리를 억누르면서 듣기 좋은 소리는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그르릉거리면서 바로 뭔가 운전자가 진짜 내 차에 리얼 실제 배기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일 게이지, 오일 온도, 토크, 그리고 터보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이지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프트 다운을 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오일 온 토크를 거의 550 뉴턴미터까지 쓰고, 그리고 터보도 꽤 많이 쓰죠. 터보의 압력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외기였구나. 내기로 바뀔 거예요. 내기로 바꾸기 전에 11 0 703입니다. 외기로 하니까 이산화탄소량이 확실히 줄었고요. 포름알데히드는 여전히 0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11입니다. 내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차체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엔진음, 그리고 뭐 풍절음, 노면소음, 이런 거 꽤 많이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흡차음제 굉장히 많이 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차체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삐걱거린 느낌도 잘 들지 않고요. 지금 연비 6.8 나오고 있습니다. 6.8. 연비가 조금, 이거는 실드 쳐주기 좀 실드 쳐주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2.0 탈 때까지만 해도 뭐 막타도 한 8에서 9, 한 9 정도 나와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지금 제가 좀 가속을 하긴 했지만 6.8, 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연비는 높일 수 있겠는데, 이 차는 좀 달리, 이 차로 연비 운전하는 거는 조금 고문 같아요. 근데 이 차가 무조건 연비를 낮추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클러스터에서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꾸면은 에코 코스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나 이런 페달 움직임,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 차가 알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코스팅 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운전자가 진짜 작정하고 연비를 올리고 싶으면은 에코 모드에 놓은 다음에 그런 가속 페달하고 이 에코 코스팅 모드를 적극 활용을 하면은 연비를 좀 높일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렉 타입이에요. C 타입, 칼럼 타입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조금 스티어링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묵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가변 기업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을 조금씩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스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요. 한 가지 더 이 차에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 뭐냐면은 서스펜션, 하체 세팅을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다른 차를 타고 느꼈던 과속방지턱 넘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비해서 이 차로 그 길을 지날 때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상하게 좀 더 말랑말랑한 서스펜션 세팅이 필요할 때쯤 되면은 이제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쫀쫀해야 될 때는 좀 더 단단하고, 뭔가 제 예측을 넘어서고 있어요. 첨단 기술 사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되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되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있죠, HUD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죠, 어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 있죠, 오토홀드 있죠,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 있죠.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의 사양을 포기할 수 없지 않나. 아무래도 벤츠든 BMW든 그 브랜드를 사고 싶은 소비자들은 뭐 그 특유의 감성과, 그 차 물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가격 대비의 그 차, 뭐 시클이나 3 시리즈의 뭐 G70 가격대에 이런 사양은 없죠. 단언컨대 없습니다. 공기청정 모드가 종료되었대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0으로 줄었는데 포름알데히드는 97, 100, 이산화탄소는 2067. 여기서 이제 외기로 바꿔볼까요? 공기청정 모드는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랑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키면은, 공기청정 모드를 키면은 이제 지금 10일까지 늘어난 초미세먼지가 이제 줄어들 텐데, 저는 뭐가 좋은지는 조금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포름알데히드나 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번갈아 쓰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를 한 다음에 이거는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를 시승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3 시리즈나 시크를 타면은 물론 그 엠블럼이 주는 만족도는 대단하겠지만 뭔가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소재 같은 것도 소재가 너무 좋아요. 천장도 이렇게 알칸타라 재질로 해서 이렇게 촉감 좋게 만들었고요. 굉장히 뭐 소재면 소재, 사양이면 사양, 그리고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하면은 뭐 좁은 뒷좌석, 그리고 좀 연비 지금 이제 한 7 정도 되는데 좀 연비가 좀 좋지 않다. 그 점은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라면은 저는 이 차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